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보험 가입을 준비할 때 과거나 혹은 현재의 병력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진 않을지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만약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 그런 고민을 말끔하게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력자분들을 위한 보험 정보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단점까지 함께 비교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보험에 관한 핵심 정보들 오늘 보험 플랜 119에서 확실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꼼꼼한 전화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내용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병력자를 위한 보험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더욱더 유리한 조건으로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김정덕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제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 특히 이제 아파 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보험의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병력이 있으셔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보험이 너무 많이 생겨서 준비하시는데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병력이 있어도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조건에 맞지 않아서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준비를 하셨더라도 보장의 폭이 조금 작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일 보험이 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는 유병력자 보험 하면 저희가 항상 알고 있었던 게 325죠. 325. 자, 유병력자는 이 325 조건에 맞았어야 됩니다. 이 3이라는 건 뭐냐? 3개월 이내에 내가 의사로부터 어떤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또 2년은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는가 물어봤었죠. 그리고 5는 뭘까요? 5년 이내에 내가 암 진단 받은 적이 있느냐, 백혈병 진단 받은 적이 있느냐, 뭐 간경화나 뭐 에이즈 진단 받은 적이 있느냐. 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유병력자도 보험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병력이 있어도 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 여기서 이제 많이 완화가 됐는데요. 자, 5년 이내 암이냐 백혈병이냐 묻지 않습니다. 5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냐라고 물은 것도 2년이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딱 두 가지만 물어봐요. 어떤 걸 물어보냐?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의료 행위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요. 1년 이내 질병, 아프거나 상해, 다쳐서 내가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가입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3일 보험은 자, 최저보험료가 없어요. 10,000원에도 가입이 되고 20,000원에도 가입이 되고 원하는 담보 탑재해서 가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암 진단비가 1,000,000원 초과하게 되면 최저보험료를 맞춰야 돼요. 이렇게 40,000원.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 그동안 계속 할증보험료 없는 암보험 간편함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유병력자 보험이죠. 유병력자 보험은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것보다 할증보험료가 붙은 게 유병력자 보험이에요. 그러면 암은 우리가 그동안 할증보험료 없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간편함이 있는데 굳이 유병력자 보험에다 할증보험료 붙여서 암 진단비를 넣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 진단비를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보험료가 없습니다. 내가 이대 질환, 뇌나 심장 쪽의 보장을 더 추가로 준비하거나 그쪽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암 진단비를 뺀 최저 보험료 없이 충분히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저 보험료가 없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암 다음으로 이대 질환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3대 질환, 암을 포함한 3대 질환은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암 진단 받든 뇌 쪽 질환 받든 뭐 심장 쪽 질환 받든 중증 환자 등록돼서 솔직히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병원비의 부담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중증 환자 등록이 돼서 병원비의 문제는 없지만 이제 직장 생활 하기도 어렵고 사회생활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단절된 소득을 충분히 대처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단비 구성이죠. 그래서 항상 암보험이나 아니면 이대 질환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뇌 쪽 질환 한번 볼게요. 뇌 쪽 질환. 자, 뇌혈관이 터지는 게 뇌출혈 진단입니다. 그죠? 뇌출혈이에요. 뇌출혈은 누가 잘 걸릴까요? 자, 뇌혈관이 얇아서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30대에서도 많이 나오고 40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게 3, 40대 혈압약을 안 먹는 사람,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만 하시는 분들, 건강검진을 때를 놓치시는 분들, 분명히 혈압은 있는데 혈압약을 드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뇌출혈 진단을 많이 받으십니다. 왜? 혈관이 얇아서 터져요. 자, 뇌 쪽 질환이에요. 뇌출혈, 10명 중에 한두 명이 걸리는 게 바로 뇌출혈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는 거, 굳어지는 거죠. 이게 뇌경색입니다. 이 뇌 쪽 질환 다 풍이에요, 풍. 외관으로 말도 어눌해지고 걷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다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뇌 쪽 질환은 사회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소한의 재활 치료가 6개월, 최소한이 6개월입니다. 그렇지만 6개월의 치료가 안 돼요. 거의 1년 이상을 보고 2년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뇌출혈 진단비가 10명 중에 한두 명으로 발병 인원은 작지만 그래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진단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뇌출혈도 되고 뇌경색 또 되는 뇌졸중 진단비까지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뇌졸중보다 좋은 게 뇌혈관 진단비라고 합니다. 뇌혈관. 그러면 뇌혈관이면 솔직히 우리가 약물 치료도 충분히 가능해요. 재활 치료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만큼 발병률이 높은 거죠. 자, 발병률이 높다는 건 뭘까요? 가입할 수 있는 한도도 작죠. 그리고 보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활기간이,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질환에 대해서는 뇌출혈 진단비도 있어야 되고 뇌졸중 진단비도 있어야 되고 뇌혈관 진단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질환,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진단비가 암보험 진단비 못지않게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심장도 마찬가지죠. 심장, 우리가 최고 잘 알고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률은 낮으니까 우리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의 한도도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험료는 비싸죠. 자, 심근경색은 뭐냐? 심장으로 들어가는 산소나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죠. 혈관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게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이 90% 이상 굳어지는 게 심근경색이에요. 그런데 이 급성 심근경색은 진단받으면 다 죽는 게 아니죠. 골든타임도 있고 옆에 사람도 있으면 살합니다. 스탠드 삽입만 하면 바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뭐 아니면 도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짐에 내가 심장에 어떤 통증이 주기적으로 오는 질환, 바로 협심증입니다. 그죠? 급성 심근경색보다 범위가 넓어서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구성해야 된다 하지만 보장의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항상 같이 따라가야 된다. 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면요, 솔직히 심근경색도 그렇고 협심증도 그렇고 심장에 가는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 스탠드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 뇌 쪽 질환은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거나 협심증 진단 받으시는 분들은 바로 직장에 복귀해서 업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 올 확률도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담보입니다. 그래서 암 못지않게 이대 질환의 진단비가 굉장히 폭넓게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암도 중요하고 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장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5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자, 뇌 쪽 질환도 있고 심장 질환도 있고 그리고 간, 폐, 신장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중요한 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을 준비할 때 항상 이 5대 기관 수술 특약을 따로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비가 크거나 여유 있게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수술 특약으로도 크게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 왜? 그냥 그러니까 조짐이 있어서 가서 검사받고 하는 거는 수술을 안 하지만 대부분 암이든 뇌든 심장이든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대 기관 질병 수술비는 꼭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비가 많이 안 들어요. 가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난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다른 진단비 구성은 안 해도 되지라고 하지만 이렇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중증 질환은 내가 병원에 내는 돈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단절된 소득이 가장 문제예요. 경제적인 게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중증 질환에 대한 진단비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중증 질환 이런 거는 방금 전에도 병원비가 저렴하다 얘기를 했지만 뭐 허리 시술이라든가 막 허리에 막 카테터 협착 이런 거 수술하거나 아니면 뭐 유방에 종양 있는 거 이런 맘모툼 수술 이런 거는 거의 600~7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 질환 외에 다른 질환 쪽에는 굉장히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손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중증 질환에 대한 진단비 는 크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심장 이런 급성 심근경색 진단 같은 경우도요. 거의 저기가 없습니다. 조짐이 없습니다. 내가 급성 심근경 그래서 급성인 거예요. 그 전부터 내가 어떤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자다가도 갑자기 오는 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비 구성을 잘 하셔야 된다. 이 3, 1 세 가지 이제 2가지만 물어보는 거죠. 3개월 이내와 1년 이내만 물어보죠. 이 유병력자 3일 보험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암 진단 받았을 때 납입 면제 되죠. 자, 뇌출혈도 되고 뇌경색도 되는 뇌졸중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돼요. 그래서 이 3대 질환에 대한 납입 면제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3일 보험은 기존에 내가 혈압약을 먹든가 아니면 당뇨약을 먹든가 아니면 뭐 비만이다 아니면 담배 태운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뇌와 심장은 가족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 중에 가족분의 누가 이런 이대 질환 쪽에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진단비의 폭을 높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는 뇌출혈 진단비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뇌출혈 진단비 나쁘지 않아요. 뇌출혈 진단비도 갖고 계셔야 되고 뇌졸중 진단비도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이것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출을 해보면 20년 갱신이죠. 20년 갱신입니다. 20년 갱신이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비갱신으로 해서 100세까지 해서 진단비를 비싸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뇌 쪽 질환 진단비도 있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있으셔도 만약에 이런 쪽에 보완을 크게 하실 분들은 추가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제가 그냥 2천만 원 정도에 맞춰봤어요. 보험료 산출해서 맞춰봤는데 자, 뇌졸중, 뇌출혈도 되고 뇌경색도 되는 뇌졸중 진단비 1,500만 원 넣고요. 여기에 뇌혈관 진단비 500만 원 넣습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넣었어요. 1,500만 원 넣고 또 허혈성 심장질환 500에서 2,000원을 맞췄고요. 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그쵸? 자, 뇌혈관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뇌출혈도 되고 뇌경색도 되고 뇌혈관, 뇌 쪽 관련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게 뇌혈관입니다. 그죠? 굉장히 폭이 넓게 들어갔고요. 또 허혈성 심장 수술비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5대 기관에 뇌와 심장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 5대 기관 수술비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관열이냐 비관열을 따지지 않아요. 대부분 이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도 거의 스텐드 삽입을 하기 때문에 비관열로 들어가죠. 관열과 비관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비 2천만 원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술비가 뇌나 심장 쪽에 합하면 800만 원씩 나옵니다. 뇌 쪽에 800만 원, 또 심장 쪽에 8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년 갱신이지만 40세
남성분과 여성분 보험료를 보면요. 최저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40대 남성분이 19,700원에 가입이 가능하세요. 여성분이 15,300원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중요한 소득 상실되는 부분을 충분히 대처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질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는 내 보험에 하나 더 얹어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45세 되시는 남성분과 여성분도 남성분 3만 원대, 여성분 2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세 와 55세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50세 똑같이 진단비 2천만 원 구성했고 수술 투기가 들어갔어요. 50대 계신 분들 남성분들 4만 원대, 여성분들 3만 원대죠. 55세 남성분 7만 원대, 여성분 4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어도 충분히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 어떤 분들 아까 가족력이 있으셨던 분들 또는 담배 태우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이대 질환, 암보다는 이대 질환의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3일 보험에서는 할증 보험료가 붙기 때문에 암 진단비가 빠졌어요. 그래서 최저 보험료 없이 준비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내가 병력이 있어도 할증 보험료 없이 암 보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간편암이 나왔다가 중지됐다가 나왔다가 부활했다가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간편암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간편암은 할증 보험료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만 물어봐요. 하나는 뭐냐? 5년 이내 내가 암 진단 받았으면 안 되겠죠. 암보험이기 때문에. 자, 5년 이내 내가 암이냐, 백혈병이냐, 간경화냐, 에이즈냐. 내가 5년 이내 암 진단 받은 적이 없으면 간편암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뭐 여성 생식기 질환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남성분은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성분은 생식기 질환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5년 이내. 생식기 질환, 뭐 유방, 자궁, 난소, 요 세 가지 정도 되겠죠. 생식기 질환. 요걸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요걸 물어봐요. 여성분은 하나를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5년 이내에 이게 해당이 안 되면 암보험은 할증 보험료 없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많이 완화된 3일 보험과 이런 간편함으로 해서 3대 질환의 보장을 폭을 훨씬 높일 수가 있겠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보험료 구성해 볼게요. 자, 일반암 3천만 원 넣습니다. 똑같이 앞에 3일 보험하고 똑같이 20년 갱신으로 해봤어요. 일반암 3천만 원. 자, 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 다 일반암입니다. 근데 기존에 유사암 하게 되면 일반암에 뭐 10%, 300만 원, 많이는 20% 해서 600까지 줬죠. 유사암이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유사암 1,000만 원 들어. 유사암 뭐가 있겠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딱 네 가지죠. 네 가지 유사암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 원씩 나가고 나머지는 모든 일반암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재진단암. 재진단암도 들어가요. 재진단암. 우리가 일반암 진단 받았을 때 최초 1회안이죠. 암보험은 최초 1회안입니다. 한 번 받으면 다른 암이 생겨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재진단암. 이거는 내가 최초 첫 암 진단을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내가 암 진단을 또 받았다. 2년 넘어가면 또 1,000만 원 나오고 2년 넘어가면 또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진단암은 이 면책 기간이 1년도 있고 2년도 있어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에 대해서 수술과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까지 이 암 쪽에 관련된 담보를 넣었을 때 40세 남성분이 2만 원대입니다. 그죠? 여성분도 2만 원대예요. 그러면 아까 3일 보험에 이대질환 2천에 수술 투기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40대 남성분 해도 월 4만 원에 3대 진단비가 추가로 보완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요즘은 젊은 나이에도 좀 뇌 쪽 질환이나 심장 쪽 질환이 많이 발병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50세 남성분 간편암 5만 5천 원입니다. 여성분 3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 50대 되시는 분들도 기존에 내가 암보험이 있는데 조금 더 추가로 하고 싶다, 좀 크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솔직히 이 재진단암이나 일반암 3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내가 기존에 암보험이 좀 여유 있게 준비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암진단비를 뭐 3천 원, 2천 원 내려서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해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기존에 유병력자 보험으로 암진단비 이렇게 구성해서 할증보험료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조정을 보셔서 할증보험료 없이 그리고 이 유사암의 폭을 좀 넓혀서 이렇게 간편암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병력이 있어도 보험을 준비하는데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 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진단비 구성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꼬박꼬박 정기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도 내가 진단비 구성이 잘 돼 있으면 굉장히 치료 효과가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단절된 소득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진단비 구성을 하시고요. 원래 이렇게 이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더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꼬박꼬박 정기 검진 받으시고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장수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턱도 낮아졌지만 보장의 폭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암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한 번도 분석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보장 분석 받으셔서 나중에 진단받고 증권을 꺼내시면 그땐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을 좀 받아서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는 진단비 구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3일 보험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갓 출시된 따끈따끈한 유병자 보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의 유병자 보험이 3이후 조건, 3가지 조건을 모두 따졌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일명 3일 간편보험, 그러니까 딱 2가지 조건만 보는 보험인데요. 3개월 이내에 치료력이 없고 1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력만 없으시다면 누구나 가입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5년 이내에 암병력이 있으시면 거절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다면 가입이 어려웠는데 이젠 이렇게 유병자 보험 상품이 유리하게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걱정하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신 다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유병자 보험뿐만 아니라 내 보험이 좀 점검이 필요하거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도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전화, 문자,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비교인데요. 오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장단점들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민중 전문가님께서 어려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네요. 네,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무래도요, 보험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의 상품의 차이를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사실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아무래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를 같이 운영하는 보험사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다, 어느 회사 이름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생명인지 손해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뭐 흥국생명, 흥국화재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보험사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어느 회사에는 가입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내가 생명보험을 가입했는지 손해보험을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걸 간단히 이름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조금 구분이 쉬운데 무슨 생명 그리고 무슨 라이프라고 붙어 있으면 생명보험 회사이고요. 무슨 손해보험, 무슨 화재보험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는 경우는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름만으로 기억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는 단순하게 이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각각 그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각각 보장하는 어떤 그 형태라든지 이런 각각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분을 잘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혹시나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해서 저축이나 연금이 필요하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께서는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 몸이 다치거나 혹은 내 몸이 아프거나 해서 내 건강과 관련된 보장을 받기를 원하셔서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손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간단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름을 보고 내 증권이 생명보험사의 상품인지 손해보험사의 상품인지 지금 좀 확인을 해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목적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손해보험사 상품이 더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 손해보험사 상품이 유리한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보장 범위에 대한 부분이 건강과 관련돼서 손해보험이 훨씬 더 넓습니다. 예.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이름이 뭐 3대 질병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예. 암하고 그다음에 뇌와 심장 이것을 통틀어서 3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3대 질병의 범위가 손해보험이 훨씬 더 넓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한번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이 암의 경우도 약 한 7년 전부터 생명보험사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전립선암, 뭐 유방암, 자궁암, 그다음에 방광암, 그리고 대장전막내암 뭐 이런 암들에 대해서는 예. 소외감이라든지 생식기암이라는 이름으로 구별을 해서 이 암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00%가 아니라 10%에서 20%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100% 다 지급하는 보험사를 선택해야지 저렇게 나눠서 작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뭐 10%밖에 못 받는 그런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는 뇌와 심장에 관련된 것인데요. 2006년도부터 생명보험사는 뇌의 전체 질환을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100%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가장 작은 부분 뇌출혈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뇌출혈은 우리나라의 약 10% 미만으로만 발견이 되고 있고 예. 이제는 어떤 생활 습관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에 의한 뇌경색 그런 질환이 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10%가 안 되는 부분만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생명보험에 보험이 가입돼 예. 있다면요. 심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역시 10% 미만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100%짜리로 폭넓게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선 어떤 질병에 걸릴지를 예측할 수 없는 데다가 이왕이면 든든하게 내가 혹시나 더 큰 부분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 없게끔 굉장히 좀 크게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이미 법적으로 나눠진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 등등 100%짜리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100%를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까지만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든 뇌든 심장이든 가장 중요한 이 3대 질병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는 100% 그리고
생명보험사는 일부 조건에 따른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를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보험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3대 진단비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암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좀 커 보이고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 유방암이나 자궁암 좀 위험하기도 하고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건강보험의 범위는 손해보험이 훨씬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과 관련된 보험을요, 이 손해보험사에서 준비하는 게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역시나 질병 후유장애 특약인데요.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 많이 강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인데요. 이것도 화면에서 한번 보시다시피 굉장히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는 가장 범위가 넓고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가장 맞는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가장 간략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사고라든지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몸이 노화가 되고 내가 늙어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보장하고 있고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 반복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기에 사망하지 않고 오래 산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가장 필요한 특약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인 치매부터 시작해서 내가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떤 라식 수술이라든지 시력 저하 혹은 또 시력 상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시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끼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 치아가 나이가 들수록 빠지기 때문에 임플란트라든지 틀니에 대한 부분도 틀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데 디스크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하고 있고 또 혹은 당뇨라든지 어떤 당뇨로 인한 손가락 발가락 절단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출산 이후에 무릎 관절이 굉장히 좋지 않은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공관절을 삽입했을 경우에 후유장애가 남기 때문에 이 후유장애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암이라든지 이런 중대 질환에 걸렸을 때는 당연히 장기를 절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역시나 굉장히 큰 후유장애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생명보험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손해보험에만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모든 보험사가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몇몇 회사만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인구가 고령화되고 나중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많이 지급할 것을 우려해서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나중엔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특약을 없앤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은 존재할 때 내 몸이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이 특약 하나는 꼭 가입을 해두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약은 생명보험에는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3대 질병과 더불어서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빨리 챙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손해보험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 반드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반대로 건강과 관련된 보험을 가입할 때 그럼 무조건 손해보험사 상품이 좋은 건지 이게 생명보험사에서도 유리한 건 없을까요? 네, 물론 손해보험사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이 조금 더 수술의 폭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극히 적은 사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요즘은 손해보험사가 수술비 특약의 어떤 그 금액 한도를 늘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술비의 경우는 생명보험이 조금 넓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큰 수술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특히나 아주 예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큰 수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보장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명보험이 조금 더 넓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당연히 진단을 받아야 어떤 수술도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진단비 구성이 훨씬 더 폭넓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가 훨씬 더 넓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타 보장을 봤을 때 손해보험이 내 건강과 관련된 내 몸이 아프고 다치는 것을 준비할 때는 훨씬 더 보장 범위가 크고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는 이렇게 건강보험 여러모로 손해보험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조합을 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생명보험은 어떤 분들께 필요할까요? 우선 생명보험은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가 있으시다시피 사망보험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 사망보험금도 종류가 꽤 많습니다.
지금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사망보험금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망, 그리고 그 외에 재해 사망이 있고, 딱 어느 나이까지만 보장하는 정기특약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60세, 70세까지만 보장하는 그런 사망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생명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종신보험입니다. 그렇죠. 사망보장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종신보험에 붙어있는 주계약이라고 불리는 일반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종신보험이라는 이름 자체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을 해도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에게 좋은 단어인데, 과거에 이 종신보험이 조금 좀 비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예. 부분 때문에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종신보험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이 사망보험금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사망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몇 세에 사망하든 어떻게 사망하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자살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지급되지 예. 않을 뿐 2년이 넘게 되면 그 부분도 모두 다 해소가 되고 어떻게 사망을 해도 준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은 어쨌든 생명보험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차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다 사망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이상 이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받으실 수 있는 폭넓은 생명보험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명보험에 주는 사망보장이네요. 그런데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기도 하는데 좀 안타까운 사례이기도 한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가끔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족과 보험사 간의 그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간혹 이 뉴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자살한 경우에 어떤 뭐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 기사를 쓴 기자분도 잘 이해를 못한 경우라고 볼 수가 예.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100% 다 지급을 하는 것이 맞고, 보험사와 고객 간의 분쟁이 있는 사례는 재해 사망을 설정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보통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주계약은 너무 비싸니까 한 5천만 원만 가입을 했고, 재해사망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한 2억 원까지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불의의 사고, 뭐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 5천만 원은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재해사망으로 설정된 이 2억에 대해서 이것을 재해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자살을 재해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가 예. 어떤 법적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역시도 지금 지급하는 사례들이 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고, 어쨌든 일반 사망보험금은 모두 다 보장을 한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손해보험에도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에도 사망보험금은 있는데 예. 조건부 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한데요. 보시면 질병 사망, 뭐 80세 만기, 뭐 상해 사망,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범위가 그만큼 좁다는 거죠. 범위도 좁을 뿐더러요. 예. 만기가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 사망 1억 원을 준비하고 상해 사망 1억 원을 준비한 경우라면 어쨌든 사람은 질병 아니면 상해로 사망하니까 내가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81세에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좀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전혀 받지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질병 사망의 만기 한도는 80세로 정해져 있고, 상해 사망은 100세긴 하지만 예. 사망의 빈도수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데 80세 이상 살 수 있는 확률이 요즘은 더 늘어났죠. 예, 그렇죠. 평균 수명이 이미 90세를 돌파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빈곡,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손해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했을 때는 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럼 뭐 생명보험사에서 꼭 사망보장은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건강에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보험에 준비를 하고,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없게끔 종신보험으로 생명보험에 준비를 하는 것이 예.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딱 유리한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뭐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많고 다 준비하면 좋겠지만은 사망 보장 쪽보다는 뭐 재테크라든지 뭐 저축, 노후 준비 쪽으로 관심이 좀 높은 분위기인데 이런 쪽으로 있어서도 생명보험사에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역시 더 생명보험 쪽이 더 유리한데요.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의 경우는 어떤 적립보험료를 처음에 가입할 때 설정하지 않는 이상 지금 화면에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해지환급률 비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보험은 적립금을 넣지 않는 한 오른쪽에 보시는 해지환급금이 손해보험사인데요. 환급률이 중간에 좀 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정도의 그래프가 될 것 같은데요. 생명보험은 보시다시피 끝이 없이 쭉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어떤 연금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일시불로 내가 어떤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신보험의 경우도 가입을 잘 한다든지 어떤 뭐 사업비를 좀 덜 떼고 이자율이 높은 그런 수익성이 좋은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 아이가 어릴 때는 이거를 사망보험금으로 사용을 하다가 내 아이가 다 성장해서 이제는 사망보험금을 굳이 물려주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됐을 때는 이거를 해지환급금 표로 저 보시다시피 쭉 올라가 있는 이 해지환급금 상태에서 내가 연금 전환을 하고 싶은 나이에 연금 전환을 해서 두 부부의 어떤 노후 자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예. 일시불로 찾아서 목돈으로 해가지고 내 어떤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늘어나 있고요. 그다음에 복리 이자가 붙어서 이거는 시간만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하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에서 어떤 목돈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보험을 통해서 내 건강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또 내가 이걸로 목돈을 마련해서 내 가족에게 혹시나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사망보험금을 설정했다가 나중에는 목돈을 만들어서 내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내가 만약에 생명보험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다 혹은 목돈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저축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예를 들어 30만 원을 내가 저축할 수 있다 월에 예. 그런 경우에 3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은 생명보험에 추가 납입을 꼭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원을 월에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혹은 15만 원만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1대2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 1대3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를 따져서 10만 원만 가입을 하고 20만 원은 추가 납입을 한다든지 혹은 뭐 15만 원만 가입하고 15만 원을 추가 납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월에 30만 원을 내는 것은 똑같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약 한 몇 천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하지 마시고 이 추가 납입이란 기능도 꼭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생명보험으로 재테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납입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목돈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좋은 정보가 된 것 같고요. 가족분들을 위해서 사망 보장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참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마무리로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요. 예. 건강과 관련된 내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는 손해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고 싶다거나 저축 그리고 또는 노후에 대한 어떤 연금 이런 부분을 준비하실 때는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리모델링 해드리다 보면 간혹 가다 보면 이 부분이 거꾸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보장은 오히려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고 저축을 손해보험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경우도 볼 수가 있고 보험은 많지만 이 보험들이 전부 다 또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몰라서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건강보장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노후가 돼서 연금 전환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이거를 수치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적게는 몇 천만 원 그리고 크게는 몇억 원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 보험에 대해서 어떤 점검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방송을 통해서 꼭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리모델링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움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걸려온 전화 한 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재작년에 보험이 2개 있는데요. 예. KB 손해보험하고
교보생명하고 이렇게 보험이 있는데 예. 그 재작년에 교통사고로 디스크 수술하고 좀 입원한 예.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허리나 척추 관련해서 상해 관련 보험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좀 다들 좀 힘들다고 해서 예. 방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전화 한번 그 드렸거든요. 부분 좀 지금은 좀 괜찮으시고요. 예, 그리고 네, 제 보험도 알겠습니다. 좀 점검 좀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30살 중반입니다. 30대. 알겠습니다. 특별한 가족력 같은 건 없으시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민지용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30대 중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LIG 닥터플러스 보험 그리고 교보생명에서 CI 종신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 25만 원대네요.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재작년에 교통사고로 디스크 입원을 했는데 상해종 보험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도 관련해서 보험 좀 점검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민지용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디스크가 있어서 지금 보험을 알아보시다가 가입이 될 수 있는 것에만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처음에 가입하신 LIG 닥터플러스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엔 실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뭐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허리 관련돼서 아마 상해 쪽 실비를 가입하기가 그렇게 녹록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닥터플러스 보험은 미리 들어두신 게 굉장히 좀 잘 들어두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뒤늦게 이제 허리 때문에 이것저것 보험이 안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알아보시고 가입하신 게 이제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네. CI 종신보험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가입을 하셨나요?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네. 예.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방송에도 좀 여러 차례 나왔지만 보장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장에 대해서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화면에서도 시청자님 보험을 보고 계시겠지만 나머지 특약들,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이 전부 다 3년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알고 가입을 하셨나요? 이거는 그러네요. 잘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주계약 납입 기간이 끝나고도 이 특약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셔야 돼요. 지금 이게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 갱신형은 나중에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총 납입 보험료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시청자님은 내가 허리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조금 불리한 보장의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좀 환급률도 나중에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보장의 범위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갱신형까지 섞여 있는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손해보험에서 잘 찾아보시면요. 이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플랜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장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무해지 보험으로도 이 플랜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뭐 추간판 플랜, 디스크 플랜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충분히 되어 있는 보험이 있고요. 다만 이 플랜의 경우는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상해 쪽 관련 특약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쪽으로는 이 보험을 전부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뭐 질병 후유 장애라든지 혹은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뭐 질병 수술비, 뭐 몇십 대 질병 수술비 이런 거는 전부 다 비갱신으로 무해지 보험으로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해 쪽 관련이 이제 좀 걱정이 있으실 텐데 상해 쪽 관련 보험은 요즘 무고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고지 없이 그러니까 즉 시청자님이 디스크가 있든 없든 관련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무고지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전하시죠? 예, 운전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운전자 특약까지 포함해서 상해 관련 보험은 전부 다 이 보험 안에 넣어도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해지 종합보험으로 질병 쪽은 전부 다 가입을 하셔도 10만 원이 안 되게끔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고지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상해 쪽을 다 보완하시는데 이건 역시 한 2만 원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이 넘는 보험을 보장 범위도 좁고 환급률도 좋지 않게 가입을 하실 게 아니라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보장 범위도 넓고 가격도 저렴하게 그리고 갱신형이 한 개도 없이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닥터플러스 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비보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닥터플러스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CI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시면서 무해지 종합보험과 무고지 운전자 상해보험을 추가하시면 빠진 곳 없이 충분히 다 보장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약 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절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이해하셨나요? 예. 뭐 상해보험을 하나 더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디스크 네. 때문에 한 개 보험으로 원래는 다 되지만 시청자님은 두 개 보험으로 나눠서 가입을 하되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손해보험의 주계약, 기본계약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시고 다만 보험 개수만 하나가 더 늘어날 뿐이지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점 그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 오늘 예.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상해 쪽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닥터플러스 꼭 유지해 가시고요. 예, 네. CI 보험 정리를 하시면서 저희가 종합보험과 함께 상해 부분을 무고지 운전자 보험으로 채워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 고민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2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우리 문자 상담 가능한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 시간 알차게 꾸며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